지족당 박명보 선생의 생애와 우국 애민과 농월정의 풍류를 주제로 김상홍 단국대학교 전 부총장님,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단상을 정리하시고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좀 최대한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족당 박명보 선생님 후손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뿐이 없네. 제가 금년 여름에 제가 50분이 시작했습니다. 적어놓고 시작했습니다. 박명보 선생의 문집을 못 구했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디지털 장서각, 서울대학 장서각에 컴퓨터로 들어가서 복사를 했습니다. 좀 후손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기록을 뒤져서 박명보 선생의 일생을 요약을 해서, 두 번째로 그 목민관으로서의 업적을 요약을 했고, 셋째로는 박명보 선생의 시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풍류에 관계되는 농월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박명보 선생은 20살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우리 나이로 20살이죠. 조선 나이로. 그런데 박명보 선생이 1571년에 태어났어요. 11월 11일 날. 1571년 11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과거는 언제 합격이었냐? 1590년 10월 달에 합격했어요. 10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지금은 우리는 만으로 따지잖아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더 먹잖아요. 18살이 약 열흘 모자라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17살 때 합격한 걸로 천재예요. 40명 중에 최연소입니다. 천재죠. 그래서 후일 영의정을 지냈던, 우의정을 지냈던 이정구도 같이 합격해서 동방에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국수다. 너는 국수다. 칭찬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꼭 읽어야 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99페이지 보세요. 이 왕조실록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 박명보 선생 후손뿐만 아니라 이 함양의 선생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이 왕조실록에 교산군수 박명부가 사판에 삭제되어 벼슬길에 맡겼다는 것은 왕조실록에 나온 겁니다. 사헌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명부는 사의, 간악한 은혼이죠. 주장하고 역적 정원의 구제를 주선하면서, 이게 그 사관의 기록입니다. 사관의 기록이에요. 사관의 기록이에요. 하면서 시비를 밝히고 사정을 정하겠다. 즉 정원 선생을 옹호하는 말씀이지요. 했기 때문에 벼슬길에 10년 동안 못했던 겁니다. 정원 선생이 갑인봉사로 광해군의 진노를 사 제주도로 귀양 간 것을 구제하렸던 것이 그 지족당 선생의 것입니다. 지족당 연보에는 44세 때 7월에
사판, 즉 벼슬아치 명부지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벼슬아치 인사기록카드죠. 거기에서 삭제됐다고 돼 있으나 실록에는, 광해군 실록에는 1년 후인 45세 2월 19일 날 사판에서 삭제되어 있다. 즉 지독당 연보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연보하고 다르다. 좀 늦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5살 때 광해군 기사에서 사은부가 아래기를 괴산군수 박명부가 있는데 연보에는 박명부가 괴산군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7세 인조 때죠. 인조 15년에 박명부를 강원감사로 삼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이 박명부 선생 지독장 선생 문집에는 연보에 강원감사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찾아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정상교 원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숙동 선생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정상교 원장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해주면 안 되냐 해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즉 그리고 67세에 인조 15년 2월 14일 기사에 강원감사 박명부를 채차 바꾼 기록이 있습니다. 즉 박명부는 67세 2월 10일에 강원감사로 발령된 후에 나흘 후에 2월 14일 날 바꿔진 겁니다. 지독당 연보 67세 기사에는 강원감사가 된 기록이 없습니다. 하루를 해도 정승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를 해도 정승이에요. 근데 괴산군수 하신 거 하고 강원도 감사하신 것이 강원도 도지사지요, 정말로. 그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상님들이 강원감사가 된 것을 연보에 누락시킨 것은 후손 중에 누구도 인조실록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조실록에 사고에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우리 일반이 볼 수가 없죠. 우리 일반이 볼 수가 없잖아. 그러나 195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본으로 전부 뿌렸어요.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왕조실록을 고전 번역원에서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박명부만 치면 강원감사 났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명부 선생이 강릉 도부사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해 10월에 인조가 박선영 예조 참판을 보내서 제문을 사제문 임금이 지어주신 물론 신하가 짓고 임금이 결제를 했겠죠. 사제문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제문을 제가 길게 번역을 해놨는데,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한 훌륭한 신신이라고 표현했고, 향당에는 선사다, 아주 훌륭한 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명부 선생보다 191년 전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선비, 진짜 선비가 뭐냐? 진유, 참 진짜 선비자. 첫째가 치국 안민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는 거예요. 둘째가 양이적, 오랑캐를 물리치고
즉 임진왜란 때, 정유자란 때 우리 박명호 선생님 큰 공 세웠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재용, 국가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능문, 능무, 문도 능하고 무도 능하다. 그런데 타산 선생이 태어나기 전에 191년 전에 지독당 박명무 선생은 시국 안민했고, 또 두 번째로 양이적 오랑캐를 물리치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국가의 재물을 넉넉하는 데 기여했고, 세 번째로 능문, 능무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목민관, 이 지독당 선생은 지방관 발령받은 것이 15번이에요. 몇 페이지냐? 111페이지예요. 111페이지 아래에 보면 선조부터 광해군부터 인조 때까지 111페이지. 근데 15개를 다 취임한 게 아니에요. 임금이 지방관으로 발령을 냈어도 본인이 거절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진주 목사 아닙니까? 진주 목사 발령을 냈는데 고향이고 조상 분묘가 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령 사항은 15고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훌륭한 목민관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울산 도부사로 계셔서 울산 당시에 5개 관패, 정부에서 관료들이 폐단 5개, 그 다음에 강릉 도부사 가셔가지고 또 5개. 이 박명부 선생은요, 요즘 말로 컴퓨터예요. 인조에게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느냐? 우리 고을, 강릉이면 강릉, 울산이면 울산에 현재 관원이 몇 명이고 병졸이 몇 명인데 허수가 얼마고 또 양식이, 국가 양식이 법적으로는 몇 석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숫자로 들이댄 거예요. 숫자로. 부정을 고파는. 얼마나 훌륭한 어른이에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국 애민에 대한 시선을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페이지를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17페이지 우우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본영문만 이렇게 얼마나 나라와 임금을 사랑했냐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섣달 구문날 진시예요. 구문날 진시인데, 신이, 즉 나 박명부가 지은 죄가 많아 10,000번 죽어도 남는데 지금도 도성 아래서 편안히 살고 있다. 이 몸은 임금의 은혜에 극진하게 입었는데 어찌 구구하게 한 해가 지나감을 한탄하겠느냐. 참 눈물 나는 시입니다. 이런 어른입니다. 이 농월정, 우리가 농자가 실용할 농자, 농어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을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전을 찾아도 농어를 찾으면 달을 희롱하다. 고려대학 민족문화 연구원에서 난 책에 달을 희롱하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달을 보고 즐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전에는 전부 달을 희롱하는 게 아니라 달을 보고 즐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 연보를 보니까 농월정을 지은 이름을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보니까 200이
제 나라 유명한 훌륭한 어린 노중년의 삶을 그린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뭐가 나오냐, 몇 페이지냐면 211페이지예요. 211페이지 아랫부분에 그 200이 시은 시예요. 셋째 줄에 명월 출해저 밝은 달이 111페이지 나왔다. 여기에서 따와서 농월정이라고 졌다. 이렇게 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보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15년도에 발간된 거예요. 세 권으로, 천지인으로. 그러면 노중년은 누구냐? 제 나라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중년이 인격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해처럼 훌륭하다. 그래서 농월정을 명월에서 나온 구에서 채용했다 해서 농월정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연보에 돼 있어요. 연보는 물론 그 전에 작성된 것으로 전에도 문집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존 남아있는 문집은 1915년이 것이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중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 박명부 선생이 67세 때 이 농월정을 짓습니다. 참 자연을 감상하고.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벼슬길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독당 집에는 132개의 시가 제목이 있고 시가 140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월정이라는 농월에 관한 것은 한 수예요. 그 유명한 시. 근데 농월정 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페이지 119페이지예요. 119페이지 제일 끝줄 보세요. 끝줄 보면 박명부 선생이 지은 시예요. 농월정을 짓고 지은 시예요. 막도 산인 무사업 한가한 사람 일 없다고 말하지 말거라. 즉 벼슬 그만두고 집에 와 있는데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112페이지 말년에 인생 말년에 골짜기 전용을 하니, 즉 농월정 일대를 내가 전용을 하니 이것이 또한 풍류다. 풍류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혔어요. 농월정은 풍류다. 그런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사람들이 농월정에 대한 얘기를 정원 선생 플러스 박명부 그리고 제 나라 노중년까지 세 사람을 보던, 노중년 플러스 정원 선생 아시죠? 정원 선생 그리고 박명부 세 사람을 모아가지고 절의 충절의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옳고 힘드니까 그 당시 선비들이 그런 얘기를, 그 풍류의 장소를 나라 걱정하는 우국지사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20페이지 아래 넷째 줄 보면 형조판서를 지낸 이경전은 박명부 선생하고 동방 같은 날 과거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박명부 행장을 보면 귀축 퇴구 돌아와서 졌다. 뭘 건물을 졌냐? 퇴구는 벼슬을 내놓고 은거하는 곳이다 하고 같은 시대 똑같이 과거했던 이경진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변하시는
유후조가 이 유후조 몇 페이지냐면 이 123페이지예요. 123페이지. 유후조는 박명부 선생이 돌아가신 지 234년이 지난 1873년에 유후조 선생이 농월정 중건기를 칩니다. 중건기를 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칠 때. 그때 정원과 노중년을 연관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후조가 처음으로 그걸 연관시키기 시작해요. 충절의 절위의 상징으로. 20분 지났네요. 10분 남았네요. 그 다음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농월정 중건기에도 역시 노중년을 연관시키고, 유명한 면후 곽종석 선생이 지은 시에서도 정원, 모리제하고 연관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비들이 전부 농월정을 정원과 노중년을 연결시키냐? 아니다. 풍류의 장소로 본 분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명한 최익현 선생이에요. 최익현 선생도 여기 농월정에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목이 농월정에서 잠시 쉬다. 쉬는 곳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조긍섭 선생도 역시 풍류의 장소로 봤습니다. 맺는 말을 빨리 읽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7분 남았네. 더 해도 돼요? 그 결론은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이해해 주세요. 결론 맺는 말 보세요. 126. 박명부는 20세에 최연소 과거 급제한 후에 선조, 광해, 인조 3조에서 50년 입조를 하였습니다. 69년의 생애 중에서 임진왜란, 정의대란, 인조반정, 이괄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역사의 거대한 광풍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참된 선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의 폐륜과 불의에 맞서다 사판에 삭제되어 10년간 추운 겨울을 보냈던 중 인조반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앞에 논문을 요약하면 박명부 생애는 생애를 선조실록, 광해, 인조실록에서 보고, 또 사후에는 인조의 사주문 등에서 고찰했습니다. 왕제실록을 보면 인사에 관한 기록은 박명부 연보에 없는 괴산군수와 강원감사를 역임한 기록을 박명부 사후 386년이 지난 금년 여름에 본 발표자가 찾아냈습니다. 하루를 해도 정성입니다. 박명부 연보는 44세에 7월에 사판에서 삭제라고 했는데 인조실록에는 1년 후인 45세 2월 달에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명부의 벼슬은 괴산 군수였고 사판에 삭제된 이유는 사헌부가 박명부는 사의를 주장하고 역적 정원의 구제를 주선하면서 시비를 밝히고 사정을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기록과 부정적인 기록이 왕조실록에 있고, 또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한 겁니다. 앞에 기사에서. 긍정적인 기사 중에서 충청감사 시절에 순제, 선비들에게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안 냈어요. 이 충청도 감사를 하셨거든, 이의론이. 그러니까 숙제 안 낸 사람은 과거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까 임금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학문 진작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다에서 빠져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 장계를 올려 그 가족들을 구휼을 했고, 장혜원 판결사 시절에는 전란으로 임진과 병자호란으로 패여든 종묘의 위패가 2번 땅에 묻히고 2번 파냈죠. 그러니까 새 것으로 바꾸자. 홀령의 위패의 흠이 갔으니, 이렇게 충직한 분이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기사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는 기사도 읽지 않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얼마 안 되니까. 박명부의 치열한 생애가 조선 왕조실록과 인조와 정조와 이경전의 기록에만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한 얼룩점만 봐도 그게 표범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숲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표범의 얼룩점 하나만 봐도 저게 표범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둘째, 박명부는 우국 애민의 목민관이다. 15개 고을의 목민관에 발령을 받았어요. 다 취임한 건 아닙니다. 15개 고을에 발령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고, 예조 참판과 도승지를 역임했어요. 인조 반정에 공이 없습니다. 인조 반정에 공이 없는데도 도승지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면 임금이 인조가 비서실장으로 채용했겠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공신도 아닌데. 그리고 해주 판관을 사임할 때 돌아오다가 이정념이라고 하는 암행어사에 걸렸어요. 이삿짐이 말이 10발이 말이 10여 발이로 짐을 싣고 온 거예요. 해주 판관 그만두고. 그래 이정님이 임금에게 고했죠. 그래서 조사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 해석은 이런 겁니다. 박명부가 해주 판관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해주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못 가게 떠나지 말고 부임해달라고 한 달 동안 요즘을 데모를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보내줬죠. 보내주자 그 해주 백성들이 거사비, 떠나간 박명부를 사모하는, 생각하는 비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정비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10여 발이 싣고 온 짐이 뭐냐? 뇌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 해석은. 선정을 했으니까 해주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물을 돌려줘야 한다. 돌려주면 또 지체가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싣고 온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박수 쳐야 되는데 안 치네. 이거 다 써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어. 원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민폐소, 그 다음에 울산 민폐소, 이것만 보면 관폐 5가지를 없애자는 2가지 그 소만 봐도 목민관의 롤 모델이다, 이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세 번째, 박명부의 우국애민의 시에는 백성들의 아픔을 자아의 아픔으로 승화하고 나의 아픔으로 승화하고 이신원시, 시로서 시대를 논한 거예요. 시로서 시국을 논한 거예요. 이신원시 대단한 어른이죠.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를 잃지 않는 충의 세계와 영혼이 청징하여 가난을 초월한 세계와 시적 수사가 시정유화, 시를 쓰면 시 속에 그림이 있다 이거야. 시정유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부는 선비가 갖춰야 할 능문, 능무, 문에도 능하고 무에도 능하다. 네 번째, 박명부의 농월정의 풍류세계가 다 됐네. 풍무세계입니다. 박명부가 제농월정 시에 밝힌 것처럼 농월정은 풍류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19, 20세기에 이르러 유후조와 김인석과 곽종석은 농월정의 은풍농월의 공간만이 아닌 노중련과 정원에 지킨 절의 공간으로 존주대의, 춘추대의의 의기로운 장소로 보았고 박명부를 절사로 추앙하였습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조선왕조를 지키려는 우국지사들의 뜨거운 염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나 최익현과 조궁섭은 농월정을 음풍농월의 풍류 장소로만 보았습니다. 박명부는 69년에 늘 치열하게 살면서 청빈하였고 치국 안민과 양이적 유재용에 기여했고 능무하였으니 진짜 선비다, 진유이다. 이상의 논의는 박명부의 일반과 일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나무 숲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얼룩점 하나만 봐더라도 표범형을 알 수 있고 고기 한 점만 맛을 봐도 온 소단의 국물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은 몇 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만일 백과사전을 박명부에 대해서 쓴다 하면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제가 박명부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아랫부분을. 자, 정리합니다. 박명부는 20세의 최연소로 과거에 급자하여 선조, 광해군, 인조, 3조에 걸쳐 50년간 입조, 벼슬길에 나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인조반정과 이괄해난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거대한 역사의 광풍에 휘몰아친 위기의 시대에 활로에 있었습니다. 해주판관 시절에 선정을 하여 백성들이 거사비 떠나간 걸 사모하는 즉 거사비 선정비를 세워줬습니다. 예조 참판 도승지 등을 역임했으며 여러 고을의 목민관을 지냈고 임진왜란시 유공으로 선무 원정공신 2등에 책록되었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에 반대하여 10년간 사판에 삭제되어 인조반정 후에 복관되었습니다. 박명부는 목민관 시절 관패로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고 고을이 피폐한 것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한 목민관의 롤모델이었고 관료문인으로서 우국애민의 시를 쓴 사회 시인으로 이신원 시 시로서 시대를 하였으며 농월정을 지어 음풍농월과 절속초진 속세를 끊어버리고 티끌을 뛰어넘은 통유를 즐겼습니다. 18, 29세기에 이르러 박명부의 농월정의 풍류의 공간에서 전주대의 의기와 절의 장소로 의미가 변화되었고 박명부는 노중년과 정원과 같이 절사로 추앙되었습니다. 박명부는 역사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참된 선비의 길을 뚜벅뚜벅 올곧게 걸어간 훌륭한 인물입니다. 저도 4분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